그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세 가지의 가치를 삼각형의 꼭지점에다 두고 다 실현하고 싶은 게 공통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는 의료의 질, 그 다음에 하나는 의료 비용, 그리고 하나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그럼 모든 시스템은 최고의 질을, 좋은 의료를 모든 사람이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비용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모든 사람이 접근성이 좋게끔 해주고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비용이 적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비용을 통제하고 많은 사람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이 세 꼭지점은 이상적으로는 다 취하고 싶지만 절대 세 개를 동시에 다 취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적절한 점에서 컴프로마이즈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의료 경영학을 공부하는 부분도 이 절충점을 어디서 찾을 거냐라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그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놓고 생각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소위 말해서 원칙적인 진료와 교과서적인 진료를 해가지고 병원 운영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큰 걱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의료의 질과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의료의 질은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의 질을 요구해요. 그리고 또한 국민들이 접근성도 그 누구도 제한받지 않는 접근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것과 이거는 국민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비용은 도저히 감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이 비용을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수가를 그냥 딱 국가에서 정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수가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칙적인 진료를 하게 되면은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였다라고 하면 어떤 결정의 근간은 재무적인 아웃컴으로 보겠죠. 결국은 어떤 제로 타임에 돈이 얼마가 투입이 되고 이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가지고 얼만큼의 매출이나 어떤 이익이 나느냐 총 합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익이다라면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가 이제 통상적인 재무적인 관점에서 편익을 따지는 건데 저는 의료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특히 공공기관은 그런 부분이 다른데 사회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회적 편익을 반드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공공기관의 이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회적 책무가 사립기관이라고 없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유수의 사립기관들도 상당 부분이 어떤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고 굉장히 고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분야들까지도 사회적 편익을 생각을 해가지고 챙길 수밖에 없는 거가 공공기관의 이제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재무적인 부분은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비용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좀 더 느슨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인력 관리라든지 조직 관리라든지 비용 관리가 주인이 있고 그걸 계속 따져가는 사람이 있는 데보다는 느슨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공공기관은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 옵티멀리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재무적으로 효율성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회적 편익에 따라서 우리가 다소 손해이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스마트 헬스케어 협회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참 숭고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야에서 요즘 굉장히 큰 화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근데 그건 의료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고령화, 초고령화가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비용의 증가 이거를 어떻게 코스트 컨테인먼트를 할 거냐에서 디지털 솔루션의 역할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협회의 역할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게 미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도 저는 10년, 20년 시점을 정할 수는 없어도 상당 부분이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대비가 돼 있는 의료기관들이 나중에 이 어떤 혼돈이 없어지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승자로 부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든 병원들이 다 열심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협회의 역할도 크고 스마트 헬스케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강남센터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본원이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처럼 질병이 있는 환자를 입원하고 수술하고 시술하고 치료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여기는 검진 위주로 돌아가는 기관이고, 그러니까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검진에서 발견된 소견 중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견들을 외래를 통해서 쭉 팔로우업을 하면서 관리를 해드리는 기관인데, 저희가 여기에서도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저희가 검진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365일에 한 번 하고 364일 동안은 잊고 있다가 내년 또 검진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 또 그 다음에 와서 검진하면서 다시 검사하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루틴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조기 발견하는 암이나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의 예후를 많이 바꾸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년 듣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혈압이 좀 높습니다. 몸무게가 좀 과체중인 것 같습니다. 허리둘레가 좀 증가된 것 같은데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이라든지 늘 관리해야 되는 병들에 대한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당장 어떻게 될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느끼고 그걸 잊어버리고 또 1년 뒤에 다시 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관리해야 될 병을 요즘 같은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1년에 한번 검사만 하고 얘기해 주는 걸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플랫폼 개발이 성공적으로 잘 완수가 돼가지고, 평소에는 서버에서 환자분들이 검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컨디션이 입력이 되면 그거를 평소에는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앱에서 데이터를 캡처를 해가지고 AI 베이스로 돼 있는 서버에서 결국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다가 몇 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영양사나 간호사들이 개인에 맞춰서 뭔가 피드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드리고, 그 다음에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속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하나는 건강 검진의 전체 플로우나 경험을, 과거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 검진을 해서 환자가 오면은 접수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은 개인 차트 같은 걸 들고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이제 헬스 파일럿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블루투스 비컨으로 환자가 어디쯤에 있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 시스템에서 보면서 이분이 다음번에는 A라는 검사를 하는 게 더 빠를지 B라는 검사를 하는 게 더 빠를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 플로우를 돌리게 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도화해가지고 아예 검진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환자가 처음 와가지고 접수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제 검진을 받는 전체적인 플로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합된 앱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검진한 결과라든지 그동안 쭉 받았던 검진 결과의 추적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앱에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심레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아마 올해 중 내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구독형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리를 구독을 하는 분들은 평소에 관리는 저희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료해야 되는 상황으로 연계를 해야 될 때는 그동안에 쭉 관리됐던 내용을 하나의 서머라이즈 되어 있는 형태로 바로 진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